안녕하세요.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어렵습니다. 연행가 별표 곱하기 3 이러자. 사실은 유배가 4인 나가 EBS에 현재 없어. 그런데 이게 북천가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3년 전에 EBS에 있었고 2012년 수능에는 이광명의 북찬가가 출제가 됐어. 그때 EBS에 있던 게 출제가 된 건데 북찬가야. 자, 만원사하고 만분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유배가사들 청과정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저거야. 3년 전에는 EBS에 있었습니다. 가나 잘 보고 가사 작품은 만약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적어둔다. 이건 사음보 율격이니까 일단 사음보로 끊어서 있고 사음보로 끊어서 있고 해석 여기까지는 노력을 해봐야 돼. 이해해야 한다. 이게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 사음보로 끊어서 있고 해석 이해한다. 갑니다. 하 5월 초 7일에 도각 날짜 정하였네. 한번 끊어봐. 방문을 점검하고 행장을 슈슈파이어 끊어봐. 그러니까 3, 4조나 4, 4조니까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세자, 세자, 네자, 네자 이 단위에서 하는 못이 끊으면 돼.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어주부윤 나와 앉고 다담상을 차려놓고 끊어. 삼사신을 전별할세 처창키도 그지없다. 처창키도 그지없다. 세목골. 일배 부일배는 서로 앉아 권고하고 끊고 상사별고 강곡조를 참아듣기 어려워라. 참아듣기 어려워라. 세목골. 장계를 봉한 후에 떨치고 일어나서 끊어. 거국지에 거음 없이 억제하기 어려운 중 끊어. 홍상의 꽃눈물이 심해를 돕는도다. 이런 식으로 사음보로 끊어서 있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하 5월 초 7일이야. 얘들아 모든 고전 시간은 예전에 언급한 대로 1, 2, 3월이 봄. 자 4월, 5월, 6월이 여름이야. 지금 음력 3월 끝자락입니다. 지금 5월 3일인데 동동에도 3월 달에 만춘 달에 꽂이여 이렇게 나온다고. 5월 달이죠. 하 5월이야. 이게 중하, 성하다. 자, 여름철은 4, 5, 6. 이건 모든 고전시가의 약속이니까 딱 적어도. 자, 가을이고 이게 겨울이 된다. 여러분들 그 8월 한가위 중추가절이라고 하죠. 음력이니까 중추, 성추. 자, 저기 조춘 봄은 조춘이라고 하지. 맹춘이라고도 해. 맹춘. 여기가 그러니까 조동, 맹동이 되는 거야. 여기가 중동, 성동, 만동, 개동이다. 12월, 음력 12월이. 관동별곡은 금강산 기행을 3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끝냈고 봄에서 여름까지. 그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인데 아마 5월 25일이니까 여름철이 4월 아마 17일 이 무렵에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늦봄이라고 현재. 그러니까 우리 계절 감각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여름에 다행히 청나라로 떠난다. 사신이 되어서. 하 5월 한여름이야. 중하. 초 7일에 도각 날짜 정하였네. 도각 날짜에다 1번.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로 들어가는 날이야.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로 들어가는 날 도각 날짜 정하였네. 방문을 점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자,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여정이죠. 송객정 네모칸 딱 치면 돼. 물건을 점검했습니다. 방문을 점검하고 여행 준비. 자, 송객정에 도달했다. 의주부윤 나와 앉고 다담상을 차려놓고. 자, 의주부에 의주, 신의주, 의주. 우두머리 벼슬아치인데 다담상을 차려놓고. 자, 사신의 중요성. 임금님을 대신해서 가니까 사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다담상에다 별표 쳐. 임금님 대신입니다. 삼사신을 전별할세. 자, 혼자가 아니야. 이 홍순학은 3등 서기관.
서장관 정도다. 삼사신을 전별할세. 이게 잔치야 잔치. 전별련. 다담상을 차려놓았고 삼사신을 이별하는데 처참기도 그지없다. 세목골. 전별련의 분위기는 자 전별련의 분위기가 구술품이야. 구술품. 구술프다. 애달프다. 처참기도 그지없구나. 일배일배 부일배는 서로 앉아 권고하고 한 잔 한 잔 또 한 잔으로. 요건 이제 200의 산중대작에 나오는 식구인데 이 구절을 따왔어. 운율감으로. 이별의 아쉬움이야 한마디로. 상사별곡 한곡조를 세목골 차마 듣기 어렵구나. 이별의 슬픔이 담긴 노래. 자 상사별곡 이별의 슬픔이 담긴 노래다. 이별의 슬픔이 담긴 노래. 현재 상황과 비슷해서 이별 상황이라서 그래. 자 먼저 7번 문제 한번 가보자. 상사별곡은 어떤 노래냐. 차마 듣기 어렵구나. 자 좀 어렵더라도 유사한 걸 찾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좀 많이 틀렸어요. 3번하고 2번의 차이인데 1번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성은 평양성이야. 고려 후기 때 외적이 침입해서 몽골족, 여진족, 거란족, 홍건적 평양성이 텅 비어 있다.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조천석은 바위가 늙었다는 겁니다. 바위. 자, 요거는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적어. 요거 사관학교에도 나왔었는데 세월의 흐름.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온몸에 바람을 받거나 비를 맞거나 구름을 보거나 천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근데 사관학교 문제에서 잘 냈어. 광야가 이제 발상 및 표현 유사한 것 광야가 나왔는데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거 세월이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렇게 출제가 됐다. 꽃이 피었다 졌듯이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이게 세월이야. 그래서 광야의 이구절하고 유사해. 참고로 적어놔. 천년의 구름이 흐른다. 인생 무상이 있어.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동명성왕께서 타신 말 기린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주몽 동명성왕이죠. 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야. 따라서 고려의 국운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1번 시인은 이색의 부병루라는 한 시입니다. 고려의 국운 회복 소망, 역사의 무상감, 인생 무상이 있어요. 2번 가자. 이별이 물이 되어 태우느니 간장이다. 이별 빗줄. 땀에 들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뿐이로다. 한숨 세목골.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인간 이별 빗줄. 정답 보여? 2번이라고. 7번에 2번. 딱 이렇게 보여야 돼. 자 근데 3번으로 간 녀석들이 많아. 옛늙은이 말 들으면 북망산이 멀다더니. 북망산이 어디냐? 북망산천 어디야? 공동묘지지. 지금 사신한테 이런 노래 불러봐. 바로 사형당하지. 공동묘지로 보내? 3번으로 간 녀석들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 큰일이지. 사신한테 임금님 대신해서. 그 여러분들 상현회 갈 때 그 부르는 노래 굉장히 구슬퍼. 상현회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노 굉장히 구슬픈 노래야 이게. 3번 오늘 보니 앞동산이 북망이로다. 그러니까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북망산천 가까운 데 있어. 못 가겠네 쉬어나가자. 한번 가면 못 오는 길을 밑줄 황천길이죠. 이거 저승길이야. 사신한테 당신 죽으러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3번으로 가면 안 돼 이거. 자,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어디를 갈거나. 자, 진도만가야. 진도만가. 애솔이라고 하는데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길이다. 이별이 아니라 사별입니다. 사별. 그러니까 3번으로 간 학생은 감점을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3번으로 가면 안 돼. 4번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완자창을 갖추네요. 이같이 답답할 째 여다 천하 보고지고 답답할 째 세모골 쳐. 자, 가슴에다 구멍 뚫어서 창문을 내서 답답할 때 열고 닫겠다. 숨겨진 비유가 있네. 가슴을 뭘로 비유한 거야? 방. 방에다 창을 낼 수 있으니까 가슴을 방에 비유하고 있다.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 전력 높은 봉에 쉬어넘난 저 구름아 구름 동그라미 고신원로를 비삼아 띄워다가 비 구름에서 비로 연결.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야. 님 계신 임금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볼까 하노라. 자, 청신연주지사입니다. 임금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싶은 거죠. 귀양 가면서 쓴 한음 이덕형 오성 이양복대감, 오성과 한음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임금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싶다. 정답 2번인 거 보이지? 상사별곡. 다시 제시문 가겠다. 이별의 슬픔이 담긴 노래로 2번이라고. 사별과 그냥 이별을 구별하라. 다음 구절. 장계를 봉환 후에 떨떠리고 일어났다. 자, 요건 좀 정서가 약간 이질적인데 자랑스럽게 일어난 거야. 떨떠리고 일어나서 중앙관리의 자부심입니다. 당당함, 사신 임무에 대한 자각이죠. 필기에도 이거 그래야지 7번 안 틀려. 중앙관리의 자부심이 있고 사신 임무, 당당함 떨치고 일어난 거야. 장계를 임금님께 올리는 글이야. 장계. 거국지에 거음 없이 억제하기 어려운 중. 거국지혜가 핵심어다. 그래서 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 여기다 5번 거국지혜. 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야. 우국지정으로 정리한다. 우국지정. 거국지혜 거음 없이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꽃눈물이 심해를 돕는도다. 자, 구슬품의 심정이 있었는데 홍상은 붉은 치마죠. 붉은 치마가 눈물을 흘릴 리가 없지. 의인법처럼 보이죠. 꽃눈물 의인법. 붉은 치마가 눈물을 흘린대. 심해 이별의 아쉬움을 돕는도다. 그래서 홍상에다가 6번 대유법이야. 자, 붉은 치마가 울리는 없고 9번 문제 중요해. 9번 별표 치고 쉬운 듯 어려운 듯. 쉬운 듯 어려워. 9번. 자, 대유는 대표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대표 맥주 화이트 뭐 대표성 대표 국가대표 이렇게 딱 그거 하면 그 대표가 있는데 대유는 자 제유하고 환유로 구별이 된다. 제유는 부분집합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 먹을 게 엄청나게 많지. 빵도 거기에 부분집합이야. 자, 빵도 밥도 떡도 먹어야 되고 뭐 파스타도 있을 거고 스파게티도 피자도 뭐 많잖아. 그 중에 부분집합인데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먹는 것 전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환유는 특징.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본체,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본질을. 자, 그래서 제유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아두자. 환유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서. 자, 홍상 그러니까 기생을 딱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붉은 치마야. 그래서 본체 본질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교편을 잡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인상적인 게 회초리죠. 지휘봉, 교편을 잡다, 교사. 자, 그래서 9번을 보면 홍상은 붉은 치마인데 여기서는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을 뜻합니다. 기생은 창녀 아니야, 얘들아. 기생을 창녀라고 선입견 갖지 마. 기생은 예능인들이야. 음악을 연주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시서화에도 능하고 예능인,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날에. 자, 기생을 뜻한다. 대상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대상의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이나 특징 네모칸,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일컬어 대유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환유법과 환유법 네모칸, 특징에서 연결해. 제유법이 있다. 제유법 동그라미, 제유법 동그라미. 일부분으로 연결해. 제유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그 중에서 환유법은 네모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어떤 한 가지 속성도 네모칸 쳐. 속성이나 특징이죠. 속성도 네모칸을 친다. 그게 환유야. 그 대상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삼천리 우리나라야. 그러나 이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남에 있어 다른 대상을 이용해 나타내는 은유나 다른 대상을 이용해다가 저거 보조관념이야. 보조관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이다. 또 다른 대상을 이용해 나타내는 은유나 상징과는 구별된다.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법,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원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원관념, 가시도친 장미다. 보조관념, 은유법이야. 그런데 비둘기하고 평화는 원래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어. 전혀. 비둘기하고 평화는 자 상징이죠. 관련성이 없습니다. 1번 2번 모임에는 아는 얼굴이 없더라. 얼굴 사람이죠. 사람. 아는 사람이 없더라. 환유법이네. 검문소에 이르자 완장이 열차에 올라섰다. 완장을 찬 사람 환유다. 나이팅게일은 일생을 백의의 천사로 살았다. 천사 동그라미. 이건 은유법이야. 백의의 천사는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그런데 백의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백의는 간호사들이 입는 옷이야. 그래서 환유법이야. 간호사. 천사의 밑줄을 그어주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 천사는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번으로 간 녀석들이 그래서 좀 있고 4번 내 인생의 파랑새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파랑새하고 희망은 다른 범주다. 즉 희망의 일부분도 아니고 특징도 아닙니다.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이네. 4번 답 상징. 그는 나무 물건에 손을 대다가 결국 감옥에 갔다. 자 훔치는 것을 훔치려면 일단 손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환유가 되는 거야. 훔치기 위해서 어떤 특징, 속성, 손을 대는 그게 있는 거야. 환유법이. 자 1, 2, 3, 5 환유법. 4번은 상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번 보기를 통해서 일단 두 가지 정리해. 제유하고 환유도 구별해야 돼. 환유는 2004년 9월 평가원에 주전자가 끓는다 이랬을 때 주전자에 물이 끓는다로 인지하죠. 우리는 주전자가 끓을 리가 없잖아. 주전자에 있는 물이 끓는다야. 그래서 비문학 독서제 시문으로 나왔고 상징과도 비교를 해서 구별을 딱 해두도록. 은유법과도 마찬가지. A 꼴 B 이게 은유법이야. 자 9번 답을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과든 문과든 다 중요해. 아이가 홍상. 자 다시 제시문. 그래서 7번하고 9번 다 문제들이 좋아. 그러니까 공부를 딱딱 해주자. 홍상의 꽃눈물이 심해를 돕는도다. 아름다운 여인이야. 홍상. 이별의 아쉬움이죠. 6인교 물려노니 장독교를 등대하고 가마를 받고 탑니다. 본격적인 압록강 도강 준비를 합니다. 전배토인 아직하니 일산좌견뿐만 있고 공연급창 물러서니 마두셔자뿐이로다. 자 수행원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아까 6번은 대유법이라고 정리해. 7번은 뭐 수행원 정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나라로 갑니다. 인렵소션 배를 저어 점점 멀리 떠셔가니 강 건너는 장면이야. 푸른 봉우리는 첩첩하여 나를 보고 즐기는 듯 뭐 여행의 즐거움도 살짝 보이는데 배구는 요요하고 광색이 참담하다. 자 배구는 착잡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빛 햇빛이 참담하다. 감정이입. 나라를 떠나는 착잡한 심정이다. 7번 나라를 떠나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적어. 나라를 떠나는 착잡한 심정. 광색이 참담하다. 피치 못할 이내 마음 오늘이 무슨 날인고. 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날인데 출세한 지 25년 시하에 자라나셔. 자 출세하다 1. 세상에 태어나다 요런 뜻이야.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이니까 26살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한 사람 출세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세 번째는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출세하다라고 해. 삼고초려로 재괄공명이 세상에 나왔다. 첫 번째 뜻이야.
나이는 26살. 시하 부모님을 모시고 자라나서 평일에 이측하여 이측 부모님 곁에 떨어져서 오래 떠나본 일이 없다. 반년이나 어찌할꼬 밑줄. 요즘은 북경에 하루라도 갔다 오지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하루만 해도 시진핑도 왔다가 그냥 가잖아. 와서 앉아도 돼. 한중 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그런데 6개월 걸려 이때는. 반년이나 어찌할꼬. 자 효성심 그리고 여행기간이다. 반년이나 어찌할꼬. 이위정이 어렵구나. 이위정 부모님 계신 곳을 떠나는 정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는 이제 130여일 4개월하고 10일 정도 왕복했는데 이 사람 반년이나 어찌할꼬에다가 자 어쨌거나 효성심과 여행기간이 있어요. 경기도 지방 100리 밖에 먼 길 다녀본 일 없다. 자 거의 마마보이 수준인 것 같아. 경기도 지방을 떠난 적이 없는 거잖아. 서울 경기 이쪽을. 허박하고 약한 기질. 자 허약하고 약한 기질에 만리 행역 걱정일세. 자 정서적 거리죠. 만리나 되는 여행길. 그냥 막연하게 만리야 만리. 정서적 거리야. 여행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9번 여행에 대한 걱정 정서적 거리. 한 줄기 압록강이 양곡지경 나누었으니 돌아보고 돌아보니 우리나라 다시 보자. 자 공인으로서의 다짐이 있다. 우리나라 다시 보자. 즉 아쉬움의 정서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자꾸 우리나라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조국을 떠나는 아쉬움. 8번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읽기만 해도 쭉 나와. 8번 가야의 니은에서 느껴지는 심리의 원인. 자 8번의 니은은 안 어렵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 반년이나 어찌할꼬. 효심이 있죠. 허약한 체질. 먼 길 떠나는 심란함이 있습니다. 만리행역 걱정일세. 새로운 길을 떠나는 두려움. 오래 떠나본 일이 없어서. 주변 사람이 만류하는 액수에. 자 이거 가문의 영광이죠. 임금님을 대신해서 3등 서기관으로 중국에 가는 거니까. 자 평일에 이직하여 오래 떠나본 일이 없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두려움이 있고 여행길을 나섰다. 자신의 의지로 가는 셈이죠. 평상시에 이처럼 멀리 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서. 8번 답을 사로 하자. 자 그래서 7번 8번 9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북천가야. 김진영의 북천가. 보통 유배가 4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빠르게 읽어보자.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그너 사음보야. 세상의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하고 그너. 좋은 시절 청춘. 자 공부할 시기가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지금. 청춘의 과거 시험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 이 사람 무려 50살에 수능을 봤네. 자 그 수능을 보거들랑 청춘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 50에 등과하여 백소홍진의 무삼 읽고. 자 이 사람은 50살에 자 급제했다. 공무원이 된 거야 50살에. 백소홍진이죠. 홍진 세목골. 세상의 고생을 겪었다. 공명이 늦었으면 행세나 약삭 빠르지. 자 약삭 빠르게 좀 행동하면 될 터인데 이 사람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벌을 무릅쓰고 윗자리에 상소문을 올려버린 거야. 상소문. 예전에 보게 되면 나의 행동, 상소문을 올리는 행동은 빛나고도 옳은 행동이야. 빛나고도 옳건만은 끊어.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일이었구나. 자 혼란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었다. 소 한 장 오르면서 자 거기다 1번. 자 나 작품 상소문 한 장 때문에 거기다 1번. 귀양의 원인이야 요게. 상소문 한 장 때문에 귀양의 원인. 상소문 한 장 때문에 만조가 울울하다. 만백성이 온 조정이 울컥 뒤집혔어. 와 황송할사. 임금님께서 자 성내며 노하셨다. 진노하셨습니다. 삭탈관직 하시면서 자 관직을 빼앗고 파면당했어요.
엄치하고 꾸중하니 엄치하고 꾸중하셨다. 엄중히 다스리고 꾸중하셨으니 운박한 이 몸이, 자, 운수가 좋지 못한 이 몸.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또 누군가가 상소문을 또 올려갖고 유배가 결정됐습니다. 명천정배 놀랍구나. 명천정배 네모칸 척 소환장 오르면서에서 화살표. 얘들아 1번 소환장 귀향의 원인, 2번 명천정배는 결과야. 주인공의 운명, 시적화자의 운명이다. 자, 그래서 함경도 지방 명천으로 유배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중약 뒷부분. 자, 그래서 이제 명천으로 떠나는 길이 엄청나게 험해. 그 천령 높은 봉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자, 여기서는 중약도 널리 유명한 구절은 이 부분부터야. 고참 역마 잡아 타고, 자, 여기야 역에 말을 갈아타고 배소를 들어갔다. 배소 네모칸. 유배지인 함경도 명천이다. 배소를 들어가니 인민은 번성하고 성곽은 웅장하다. 자, 여기가 이제 변방의 요새지라서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여각에 들어앉아 편지를 붙인 후에 맹동원의 집을 물어 본관들어 전하니, 맹동원 대지주입니다. 맹동원의 집을 물어봤다. 여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본관들어 전하니, 본관이 전갈하고 공방영방이 나오면서 병풍짜리 주물상을 주인으로 대령했다. 자, 환영하는 잔치 분위기야. 육각 소리 앞세우고 주인으로 나와 앉아. 자, 육각, 북, 장구, 해금, 피리, 태평소. 완전히 풍악을 울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누구야? 유배 죄인이야, 죄인. 귀양 왔는데 육각 소리 앞세우고 주인으로 나와 앉아. 처소에 정갈하며 몇시오라 정갈하네. 자, 완전 잔치 분위기. 그러니까 환영하는 잔치 분위기라고 적어야 돼. 환영. 홍문관 교리.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환영의 성격이야. 슬프다 그래서 세목골초. 근데 받아들이는 거, 지금 나는 죄인인데 내일이야 꿈에나 들었던가. 이곳이 어둠이냐 주인집을 찾아가니 높은 대문 넓은 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자, 이걸 고대광실이라고 해. 높은 대문, 아주 어마어마한 집이야. 반대말은 이제 초가삼간 뭐 이렇게 되겠지. 어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흥부가에 나와. 고대광실. 초가삼간, 초려삼간. 고대광실은 알아둔다. 삼천석이나 수확할 수 있어. 삼천석. 심청이를 무려 10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내가 심청이 몸값 계산해 줬지 예전에. 45억 정도야. 근데 그 10명을 살 수 있어. 엄청난. 자, 삼천석군 집이야. 맹동원의 집. 그러니까 엄청난 부잣집에서 그냥 유배 생활하는 거야. 근데 안조원의 만원사, 자, 우리 2주차 실전 모의고사 봤지? 그 만원사에 나오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다고. 그래서 먹는 거 전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돼. 유배 생활 간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편하게 유배 생활을 떠난 겁니다.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따옴표 말을 건네고 있어요. 김교리의 2번 정배, 2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을 북한 수령이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 더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사명기생 다 불러다. 오늘부터 노자꾸나. 자, 은근히 반말도 던지고. 따옴표 해줘 여기까지. 자, 놉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김교리는 홍문관 교리야. 홍문관 교리는 유배전 작가의 신분이고. 자, 근데 여기가 시험 문제. 제3자인 본관의 말을 빌려, 제3자인 본관의 말을 빌려 자신이 무죄임을, 자, 나 죄가 없다. 보통 유배의 객은 어떻게 억울하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억울함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 제3자인 본관의 말을 빌려 자신이 무죄임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무죄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본관이 장군들이야. 변방의 요새지라서 문신이 없어. 이 지역은 무신들이 있죠. 그래서 호반의 규모론가, 무인의 규모론가, 화렵도 장하도다. 호탕한 사람이로다. 즉 인색하지도 않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야. 장군이라서.
사명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잡구나. 그러나 세목골 내 일신이 귀적한 사람이라. 귀양 온 사람이야. 귀양 온 사람이라. 화광빈개 꽃자리의 기락이다 무엇이냐? 요 서리법을 이해해야 돼. 자중, 근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중, 근신, 반성하는 모습. 자, 숫자를 뺐는데 어쨌거나 꼭 적어놔. 자중, 근신, 반성하는 모습. 은인자중하는 거야. 지금 죄인이잖아. 어쨌거나 무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중, 근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고. 일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어쨌거나 상소문 한 장 올려서 유배된 사람도 고산윤선도야. 고산윤선도도 죽을 각오를 하고 상소문을 올려서 함경도 경원지방으로 유배됐죠. 그게 견해요에 나와 있는 거야. 소 한 장 때문에. 견해요 유배 이유가 뭐 상소문. 자, 화강빈개 꽃자리의 기락이다 무엇이냐? 서리법. 극구에 퇴송하고. 자, 극구 온갖 말로 물리치다. 가진 말을 다하여 물리치다. 돌려보냈어요. 혼자 앉아 소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비들이, 성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신이니까. 자, 어쨌거나 그 화강빈개 꽃자리, 잔치자리라든가 기생과 음악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돌려보냈고. 그런데 선비들이, 성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인이 되었구나. 왜 왔어? 채끼고 청악하니 글지내고 고쳐지라. 채끼고 청악하니. 자, 배우기를 청합니다. 왜? 장군들만 있으니까 이 지역은. 글지내고 고쳐달라. 대면 첨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돈술할 때. 자, 대면 첨삭을 요구하고 있다. 글지내고 고쳐달라. 북관에 있는 수령 장군들만 보았다가 문관에 소문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가 없어서. 겸손 겸양의 표현이야. 아무리 사양한들 모면할 길이 전혀 없네.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그리로다. 자, 결국은 가르치죠 선비들. 나중에 이제 선비들과 함께 또 여행도 떠나. 추석이 오고 나서 이 천보산, 그러니까 묘양산하고 금강산하고 이 천보산이 명승이라는데, 그래서 굉장히 뒤에는 이제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일부 있는 거야.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그리로다. 한가하면 풍을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라. 자, 외로운 처지에 있는 몸 이렇게도 나오고 고종, 고상한 모습이라. 술과 시와 술에 회포 붙여 불출문에 하오면서. 불출문에 두문불출이야. 2010년 만복사저 포기에 출제됐다. 두문불출 하오면서 편케 날 보내니. 한가로운 유배 생활이라고 적어. 한가로운 유배 생활. 춘풍의 놀란 꿈이. 자, 봄에 깜짝 놀라서 유배 왔는데 변방의 산에 서리가 내린다. 서리 온다. 세월의 빠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거 세월의 빠름을 시각화해서 춘풍의 놀란 꿈이 변방에 서리가 내린다. 자, 각주가 좀 많이 달렸지만 어쨌거나 현대어로 좀 바꿔주기도 하고 해서 출제가 될 거다. 6번 봐. 6번이 어려운데 별표 4야. 이게 네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고, 가와나에 대한 감상입니다. 1번 가나 모두 화자를 위해 베풀어지는 잔치라는 점은 공통점이야. 어쨌거나 거기 다담상이든 주물상이든 화자를 위해 베풀어지는 잔치는 공통점. 2번 그런데 가는 사신일행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중국 사신으로 가는 모든 사람. 그런데 나는 화자 개인을 위한 것이죠. 유배지에 도착한 전 중앙관리. 삭탈관직했기 때문에 전 중앙관리야. 2번에서 3번으로 연결해. 그렇다면 가해잔치는 공식적인 행사죠. 공식적인 행사. 왜? 삼사신을 전별할 세니까. 2번으로 가서 좀 틀렸다. 그런데 나는 사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1, 2, 3 맞고 거의 다 오로 갔는데 4번 가. 그런데 가와나의 잔치 분위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
가는 나라를 떠나는 아쉬움, 무거운 분위기야. 나는 완전 잔치 분위기야. 육각소리 앞 세우고 밝은 분위기. 따라서 이거 둘 다 틀린 거니까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 그런데 가와나의 잔치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화자의 심리는 유사합니다. 또 고쳐, 둘 다 정확히 고쳐. 화자의 심리가 왜 유사해? 둘 다 슬퍼하죠. 상사별곡 슬퍼하고 처참기도 그지없다. 나는 환영하는 잔치 분위기인데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슬프다. 이 내 몸은 유배객이다. 이렇게. 자, 가 이별 상황의 무거운 분위기. 송별회야. 나 귀한 손님 환영회다. 얘들아 6번에 정답 4번인 거 보이지? 둘 다 슬퍼하고 있는 거야. 5번 가에서 화자는 잔치의 분위기와 조응, 상응, 호응, 대응하고 있어. 지금 무거운 분위기잖아. 이별의 안타까움.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나에서 화자는 완전 잔치 분위기죠. 그런데 슬퍼하죠. 따라서 나의 화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5번에서 4로 연결해. 이게 4번이 틀리다 보니까 4번을 맞다고 생각하면 5번으로 가는 학생들이 아주 많은 거고 4번을 잘 고쳐야 5번이 맞다. 그래서 5번에서 또 4로 연결해 줘야 돼. 어려운 문제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작품을 다 알고 분위기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 6번 답 4, 7번 답 2, 8번 답 4, 9번 답 4. 자, 마지막 10번 가자. 10번도 엄청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필살집 중에서 어떤 특정한 구절이 딱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 돼.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나의 ABCD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유배문학은 시대별로 내용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선전기에는 결백을 호소했죠. 자, 저거 1번 결백을 호소하다, 억울하다. 이건 이제 고려 때 정과정도 마찬가지야. 억울합니다. 결백을 호소하고. 두 번째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자, 저거나 2번 삼위인곡, 송미인곡. 정과정도 그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후기로 가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궁핍한 생활이 그려집니다. 3번 궁핍한 생활에다가 만원사. 만원사는 억울하다. 결백 호소가 없어.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반성하는 내용이야. 만원사는. 그런데 이제 궁핍한 생활. 만원사는 반성이야. 환관 출신으로 추정되는 최규현은 유배가사 채환제적가에서 기한이 지신 태도. 자, 이건 누왕사 구절하고 똑같다. 누왕사는 유배가사는 아닌데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기한이 굶주림과 추위가 기한이 절신하다. 몸을 끊어. 절신하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끊어버리는 거야. 기한이 지신 태도도 마찬가지. 지가 끊을 찢자야. 몸신자고. 굶주림과 추위가 몸을 끊어도 책 넘길 힘 하나 없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데도 김진영은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고 홍문관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치면 뭐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아마도 홍문관 교리니까 학식이 풍부하다고. 교육부에서 고위관리 정도 되죠. 학식도 뛰어나고 어떤 교수, 유능한 교수 정도 돼. 그러나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됐는데 근신과 반성보다는 좋은 구경을 합니다. 이건 뒷장면이야. 그런데 이제 제시문에서는 분명히 근신과 반성의 부분이 나타난다는 걸 서리법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한가로운 시절을 보낸 경험을 북천가에 늘어놓았습니다. 유배지의 생활은 유배인의 지위나 신분, 정치적 입지에 따라 상당히 달랐어요. 잘나가는 사대부, 특히 조만간 중앙정계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고 형제나 친족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여유 있게 지냈다는 거야. 1번 A를 보자. 자, A는 육각소리 앞 세우죠. 유배자의 지위나 신분에 상응하는 현지인의 대우가 드러나는 부분이야.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화자를 모시려고 애쓰는 장면이야. 서수 작가를. B로 가자. 사명기생 다 불러다 오늘부터 노잡구나. 당시 유배자의 처지나 상황이 언제나 궁핍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죄인인데 기생과 음악이야. 3번으로 간 녀석들이 많은데 그러나 내일 신이 귀적, 각주가 달려있어. 귀양간, 자 귀적한 사람이라. 화강빈객, 각주 확인,
성대하게 손님을 접대하는 꽃자리의 기생과 음악이다 무엇이냐? 서리법 극구에 퇴송하고 온갖 말로 물리쳤다. 즉 3번 상황에 따라 근신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이다. 저거 서리법을 이해할 것. 그리고 문맥으로 앞뒤를 따져보면 기락이다 무엇이냐? 이건 반성의 모습. 근신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근신하라, 은인자중하라, 반성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것. 뒤로가 성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인이 되었구나. 왜 모여들었어? 책을 끼고 청학을 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D, 4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꿈꾸는 선비들이 요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시험을 봐야 하니까 얘들아 거의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을 배우기 위해 모여드는 거지. 뒤에 봐. 세력을 결집하는 모습. 이건 막 영모죄잖아. 세력을 결집하면. 이건 완전 터무니없는 내용이야. 무슨 세력을 결집해. 영모죄가 되겠죠. 선비들의 이제 스승 역할을 해. 확대 해석이고 지나친 해석이 된다. 학문을 배우기 위해 모여든다. 이렇게 정리. 자 마지막 춘풍의 놀란 꿈이 변산의 서리가 오더라. 유배지에서 한가하게 지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춘풍의 놀란 꿈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된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봄철에 유배를 당해 유배지에 왔는데 어느덧 서리가 오는 가을이 되었다. 감각적, 시각적으로 형상화. 자 그래서 10번에 4번이야.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강연을 가면 막 스케이트 꿈나무들이 다 모여들어. 연하 키즈들이 거기에. 박태원 선수가 강연 가면 수영 선수들이 다 모여들고 그러는 이치하고 유사한 거지. 뭐 현대사회는 이제 평등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아마 좀 다를 거야. 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있을 때 그 모습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식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유배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보낸 사람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읽히고 재미있는 가사야. 어쨌거나 요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효심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청 가는. 자 이런 유배 가사도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려줘서 어쨌거나 재작년 3년 전에 EBS에 있었으니까 또 올해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10번까지 해서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었고 또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